안녕하세요, 국투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이빙을 좀 더 친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이빙 컴퓨터 제3탄 준비되셨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1탄과 2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이빙의 여러 가지 컴퓨터의 정보들에 대해서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다이빙 컴퓨터의 선택, 그리고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빙 컴퓨터의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빙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 종류에서 손목형과 콘솔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내가 어떠한 컴퓨터가 더 나한테 편한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걸 통해서 선택을 하셨으면 그 이후에 내가 어떠한 기능들을 지난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다이빙 컴퓨터의 기능들을 갖추고 내가 그것들을 편하게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컴퓨터 모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단순히 레크레이션 다이빙만 할 거냐? 아니면 그 이후에 테크니컬 다이빙을 할 거냐에 따라서 또 다양한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외의 테크니컬적인 기능을 가진 컴퓨터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 다양한 컴퓨터 중에서 테크니컬 요소까지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원하면 그런 컴퓨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 요즘은 배터리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배터리도 충전형이냐 교체형이냐 아니면 자가 교체형이냐에 따라서 내가 각각 어떤 모델이 더 나한테 편하게 사용이 가능한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컴퓨터를 보았을 때 요즘은 단순히 흑백 화면이 아니라 LCD 창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컬러를 통해서 내가 더 물속에서 더 가시성이 좋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엔 가격이 다소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물속에서 정확히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정확히 읽고 대처할 수 있다면 그 정도 투자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선택하실 때 고려해야 될 사항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기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터리 교환이나 혹은 일정 시간이 지나서 내가 오버홀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충분히 AS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너무 비싸지 않은 비용이 드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선택하실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내가 물속에서 편한 기능들을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선택하셔서 구매하셨다면 컴퓨터를 잘 사용하고 관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관리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일단 기계죠. 우리나라 기계 옛날에 때리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브 컴퓨터도 기본적으로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닷물에 다이빙을 다녀와서는 민물로 외부를 정확히 세척해 주시고, 아울러 가장 중요한 센서 부분에 이물질이나 바닷물이 고여서 센서의 작동을 방해하는 일이 없게 관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관리 세척을 하고 난 이후에는 충격, 특히 떨어뜨리거나 어디에 부딪혀서 충격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말린다고
햇볕에 과도하게 노출이 되는 경우 컴퓨터 내부에 가끔 습기가 껴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특히 햇볕에 너무 장시간 노출되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를 교환을 필요로 하는 다이빙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다이빙 전에 미리 사전 체크,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가셔서 체크를 하시면 혹시나 배터리가 부족할 경우에 바로 AS를 보내서 배터리 교환 서비스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다이빙 컴퓨터의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다른 사람과 한 개의 컴퓨터를 서로 공유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제가 선배의 컴퓨터를 사용해서 에러가 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면 내가 이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 컴퓨터는 내가 사용하는지 남이 사용하는지 인지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기계적 계산을 통해서 질소의 누적과 배출을 계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용한 데이터에서 내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내 잔류 질소량에다가 다른 사람이 사용해서 거기다 또 다른 질소를 더하게 되면 이 컴퓨터가 에러를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에러라는 건 기본적으로 무감압 한계 시간을 넘어서 다이빙을 하고 제대로 감압 정지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컴퓨터가 에러를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내가 사용하기 시작한 컴퓨터는 일정이 끝나고 컴퓨터가 완전히 질소 배출이 끝났다라고 확인될 때까지 다른 사람과 나누어서 사용하셔선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컴퓨터의 기능,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각각의 다이빙 컴퓨터마다 가지고 있는 또 특별한 기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기능들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용하셔야 그 컴퓨터에 제대로 된 가성비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내가 컴퓨터 이용해서 정확하게 다이빙을 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컴퓨터의 고장이 발생하셨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잘못했는지 컴퓨터가 잘못됐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다이빙을 중지하시고 쉬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의할 사항, 제가 알려드렸지, 상승 속도를 준수하셔서 보통 컴퓨터마다 약 분당 9m, 10m 이 정도로 상승 속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정도 상승 속도를 맞출 수 있게 주의하시고, 그리고 선택 필수라고 말씀드렸던 안전정지를 항상 다이빙하면서 완벽히 지키시면서 다이빙하고, 아무리 컴퓨터가 우리 다이빙에서 계산을 정확히 한다고 하여도 이 컴퓨터가 제시하는 데이터보다 가능하다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사해서 다이빙한다면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이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3번에 거쳐서 다이브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제 다이브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시겠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다이빙 컴퓨터의 매뉴얼을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시고 어떤 조작 버튼을 가지고 사용하셔야 쉽고 안전하게 사용하시니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뭐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